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대도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이제 수도권 지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의 설립. 그다음 대도시 안에 법인의 지점이라든지 분사무소 설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하는 거. 이럴 때 법인은 영리는 물론이고 비영리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럴 때 이 설립, 설치, 전입할 때 우리 교재 보듯이 설립하고 설치하고 전입하고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요 놈과 그다음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 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을 중과세 합니까? 그렇죠.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세하고 여기는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든 부동산 취득을 다 중과세한다. 자기 딴에 까탈스럽게 내려면 이제 요거 바꾸습니다.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전에 취득한 것은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중과세 틀렸다. 요거 내면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세 이래가지 않도록 첫째는 어떤 부동산을 중과하는지 요령 구분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실제 시험은 중과세 제외를 묻더라고. 중과세 제외. 대도시 수도권 지역이다 밑에 다만 산업단지 안에서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인 비영리는 물론이고 단 이 법인이 도시용 업종의 법인이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분당 신도시 만들어 놓고는 분당 신도시 안에 은행 지점을 설치하려고 부동산 취득했는데 중과세. 그럼 은행 지점조차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려야지.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용 업종이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법인의 사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주거용 목적 공동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과세 제외 대상을 보고 1순위는 중과 제외 대상. 그 다음에 요거 어떤 부동산 중과하는 대상인지 이전에 취득한 것과 이후에 취득한 것 요거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작년 27회 시험 때도 요거 나와서 법인의 사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쭉 내놓고 여기에 대하여도 중과세 한다.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았던 부분입니다. 요놈까지가 우리 중과세는 대상인데 단 36쪽에 중과세 적용의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중과세 적용의 방법. 거기서는 1번과 4번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1번과 4번.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됐답니다.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것인데 5년 안에 만약 중과 대상이 되면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 대상이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5년 안에 중과 대상이 되면 이때 5년의 의미는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만약 중과 대상이 된다면 아직까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1번 보시고 다음 4번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일반 원칙입니다. 어떤 조세를 하든 같은 대상에 여러 개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면 반드시 뭘 적용한다?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외가 앞에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중복되거나 대도시가 사층과 중복되거나 이럴 때 이제 요거 쓰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따로 이야기하지. 그거 빼고는 어떤 내용이 나왔? 이 규정은 재산세가 더 이거 나옵니다. 재산세도 이 규정 그대로 있어.
소득세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반드시 이런 걸 같이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37쪽에 면세점 4번 면세점. 요거 앞에 총론할 때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하면서 바닥을 줘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 기준으로 세액이 그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된다면 그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삼으니까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연부 취득일 때는 어떡합니까? 연부금액 총액 기준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연부 취득, 자 보세요. 원래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과세 표준 기준이라고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 이래버리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잘라버리면 과세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래서 연부 취득에 아무런 말 없이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을 물으면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 금액 이렇게 하되 다만 면세점 대상 물을 때는 연부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세점 적용할 때도 요거 역시도 편법 쓰는 거 막으려고 한꺼번에 취득해도 되는데 취득하다 보니까 교묘하게도 전부 50만 원 이하인 거야. 따로따로 취득하면 다 면세점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몇 년 돼 있죠? 1년 안에 인접돼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이를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한 구의 건축물을 취득한 걸로 보아 금액을 전부 합쳐 5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면세점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다음 취득세 부가징수 문제 나올 때 면세점은 그 10번 치면 최단 67번 이상은 시험에 나오더라고 지문에. 반드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단순히 50만 원 금액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취득세액이 이래가지 않도록 세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거든. 취득세는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인지 그럼 5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도 포함됩니까? 포함된다고 이하는 그 금액까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 인대에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작년 27회 시험에 상당히 쉽게 나와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틀린 지문 작년 나왔던 지문입니다. 되게 착한 분입니다. 거의 뭐 날개 없는 천사에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취득세 부과와 징수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라고 했죠.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에 세금 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 것. 취득자 주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처럼 사람 따라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취득한 물건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 이래가는 거지. 그다음 납기 언제까지 내는가 보니까 원칙은 취득일부터 며칠 안에 신고납부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단 상속으로 따른 취득, 상속에 의한 취득일 때는 상속 개시일, 실종일 때는 실종 선고일, 유정일 때는 유정 개시일이 나오지만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월. 그렇죠? 이것도 최근에 2013년도인가 그때 개정됐잖아요. 왜?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씁니다. 아마 대충적으로 대충 보고 지나가면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나올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다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되고 단 상속받은 자의 주소가 만약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9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할인은 경우 봐요. 내가 취득했습니다.
등기하려고 합니다. 딱 등기하려고 하니까 그래 등기 받아주고 그 다음에 등기한 이후에 만약 취득세를 내도 된다. 이날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등기하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만약 신고 납부하고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 취득세는 요 기간 안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취득세 체납합니다. 취득세 체납하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 많을 겁니다. 과거에도 등록세를 체납하는 사람은 없어. 왜? 등록세는 등기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서가 첨부돼야만 등기를 받아주거든. 체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등기를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무조건 내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 취득세는 일단 취득했다. 따로 있을 때는 등기한다. 등록세 내고 그 다음 취득세는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거든. 그럼 취득세는 체납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TV에 좋은 나라 국민본부 할 때 38기동대 나올 때 조세를 체납, 지방세 이제 서울시 공무원에 갔거든. 지방세 체납한 겁니다. 거의 안 내는 게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 안 내요. 등록세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 등록세는 안 내면 등기 안 하면 되니까. 그 가운데 취득세 안 내고 버티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돈 없답니다. 배만 내밀어. 배째랍니다. 아쌤 어떻게 취득세 내실 수 없으면서 밖에 좀 외제차 있던데 그 선생님 거 아닙니까?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답니다. 아들 거랍니다. 아들이 그냥 아버지 불편하다고 그냥 타고 다니라고 아들 건데 아버지한테 갖다 놔두랍니다. 그건 아들 거니까 못 뺏어. 참 답답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피하더라고. 근데 돈 없다고 세금 낼 돈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제가 있잖아. 억양을 딱 들으면 7, 80%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세금 못 내겠다고. 근데 거의 뭐 큰 소치고 막 화낸데 경상도 사람 대부분더라고. 나 도저히 야씨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외제 몰고 다니면서 돈 없다고 배째라고 이런 사람 보니까 뒷다 부러워. 씨.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왜 저거 차고 탄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생기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통합대 있잖아. 통합대도 이제 취득세를 하면 당신이 취득하여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되 만약 등기 등록하려면 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고. 안 그러면 체납하거든.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60이라고 아무 상관없이 당신이 취득한 걸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단 특례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세금 내야 되는 거. 비과세 적용받았다. 존속기가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이라고 비과세를 적용받아놓고는 1년 초과해서 계속 쓰고 있어. 그럼 2% 세율 적용해야지. 그렇죠? 왜 그럴까? 왜 1년 초과하지 않고 1년 초과할까?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세요. 분양했는데 분양이 금방 완판돼 버리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어. 근데 미분양돼 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 모델하우스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 그럼 비과세 적용 받았는데 뒤에 가서 추징해야 돼. 감면 적용 받았는데 뒤에 추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받고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과세하는 대상이 된다. 추징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면 어떡할까 이거지. 그 다음 중과 대상 아니었다. 중과 대상 아니었습니다. 근데 취득한 이후에 5년 안에 만약 중과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요 두 가지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유 발생한 날부터 며칠? 30일 안에 신고 납부. 요때 또 30일 나오네. 앞에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취득했지만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요것도 중과대상 아니었던 게 중과대상 되거나면 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30일 안에 신고 납부. 단 중과대상 아니었던 게 중과대상 되었다 봐요.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데 중과대상 아니었습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했다.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어.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였더라? 무신고 가산세 20%잖아.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했잖아. 그럼 가산세 20%. 그럼 1,000만 원에 산출세계 가산하여 200만 원. 이를 고지서로 1,200만 원 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납부했습니다. 고지서 나왔을 때 보통징수 나왔을 때 이거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과상 아니었던 것이 취득하는 5년 안에 중과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니까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 나왔다. 4천만 원 나오면 4천만 원 다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내면 되잖아. 그렇다면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뺄 때 1천만 원 뺍니까? 1,200만 원 뺍니까? 그렇죠. 1,000만 원 빼지 가산세 200만 원까지 빼줘버리면 벌칙 없었다. 이 말 되잖아. 그래서 앞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되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38쪽 주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되 이미 부과한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액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몇 년 전에 요거 내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괄호 가산세 포함, 괄호 닫고 틀린 내용입니다.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액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징수 방법은 원칙은 신고납부한다. 원칙은 신고납부하고 여기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고지서 나온다 했죠. 그러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OX.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을 말하고 있잖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라고.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언제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도 갈 때 가산세가 얼마나 오는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앞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인 등의 장부 등에 대한 가산세. 우리 법인은 뭐야? 취득 시기할 때도 법인장부로 입증된 사상의 잔금 지급일 가액할 때도 국수공판법 등은 실질가액으로 하고 그럼 법인장부상 입증돼야 되지. 근데 법인이 취득했다는 사실을 장부에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를 장부를 작성한다 보존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 법은 법인은 취득한 내용에 관한 것을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장부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를. 요거 몇 년 전에 신설되고 그의 연도에 요 지문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설하고 돌아서서 그 연도 요 지문 출제를 했거든. 그럼 앞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된다는 것, 그것도 그의 연도 신설하고 그 연도에 100분의 80 이상을 틀렸다. 이런 지문 내거든.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고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하면 실제로 시험에 거의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앞에 가산세 할 때 가산세 할 때 지방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한도 거기도 있지만 75%. 작년 신설됐는데 작년 말 안 했거든. 거기다가 부당과소 신고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에 말 안 했거든. 올해쯤에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언급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가산세 80%. 중가산세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고 배웠습니까? 실제로 분명히 실질 취득은 했는데 이런 사실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가산세 80%. 등기는 했습니까? 등기 안 하죠. 그렇죠? 등기할 것 같으면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서가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받아주니까 결국은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말은 등기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과세 대장에 등록도 등재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고, 납부, 등기, 등록 어느 것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무슨 뜻이라고? 취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득 사실을 숨기겠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제가 겉모습만 누구 흉내낸다고? 이순신 장군 흉내낸다고 그렇죠. 내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봐. 전혀 드러내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파는 거야.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간 생략 등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80% 중과산세 적용한다. 단, 그 밑에 두 번째, 단 나오되 앞에 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은 자산보다는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취득의 의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과산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면 80% 중과산세. 단 토지의 지목 변경처럼 취득 의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딱 그것까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뭐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아마 거의 할 거랍니다. 10월 3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나. 10월 3일, 4일, 5일이 추석 연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10월 1일 하니까 10월 4일, 여기 또 요 앞에 노는 날이거든. 10월부터인가 개천절 엮기 있고, 일열 끼고, 그 다음 하고 요거 놀고, 개천절 끼고, 이래 가는 거야. 요걸 놀아보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가 한 열흘 동안 쭉 놀았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우리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치는데 그 앞에 한 열흘이 주르륵 비었으면 이게 사이클이 깨져요. 사이클이. 이제 시험 치기 때 전에는 딱 자기가 시험의 내용에 맞춘 내용으로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하면 공부에 혼선이 생겨요. 가급적이면 뭐 추석 때 촌에 가거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연휴라고 쭉 놀다 하더라도 학원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학원은 어차피 뭐 추석 3일 연휴 딱 요거 빼고는 다 수업 다 할 거니까, 원래 다 할 거니까 나오시고, 그리고 안 하는 날도 딴 데 안 가. 지방이 그래도 지방에서 지방방송 맞네. 서울 쪽에 나가죠. 연휴 기간 휴가, 연휴 3일 끼잖아. 거의 대부분이 추석 특강 다예요. 이때 민계공 3일 특강합니다. 추석 때도 우짜가 하는 사람이 맞죠? 자, 어쨌든 이럴 때 서울 쪽에는 웬만함이죠. 추석 특강 다 들어가요. 그래, 추석 때도 이 집에 이야기 아저씨한테, 아저씨 특강, 공법 특강이기 때문에 나 어쩔 수 못 내려간다고, 니 혼자 갔다 오라고. 공법 특강 오시 굉장히 많아요. 추석 특강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근데 지방은 추석 특강 이런 안 하더라고. 지방 사람들 아직까지도 명절 때 다 찾고 해야 되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나왔던데, 앞으로 뭐 10월 9일 한글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10월 9일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 이날이 한글날. 그러면 금요일 놀면 금, 토, 일, 3일 놀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랍니다. 10월 9일은 10월로 수요일이면 수요일 놀고 또 목금하고 토요일로 가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 한글날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랍니다. 주에 합반해야지. 자, 그다음 봅시다.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보니까, 가산세는 잘못한 것에 대한 세금인데 왜 감면해 주냐고 얘기 나오지 않도 뭐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신고 납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시험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신고, 이제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가산세 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고 안 했다고 했죠. 자, 신고 기한의 만료일, 요 날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요 날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신고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는데 왜 신고 안 했을까? 왜? 지금은 이제 당신이 등기하려고 하면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 이래 말하지만,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을 때는 나 오늘 잔금 치고 이전 등기하려니까 먼저 등록세 내고
그럼 취득세는 그로부터 30일 안에 내면 되거든. 그 지금 당장 내일 필요 있습니까? 30일 딱 된 날 내면 되지, 그렇죠? 한 달치에 이자도 있는 판에 미리 낸다고 선납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30일 딱 되는 날 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세금은 마지막 날 냅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계산은 다 빼놨거든. 200 몇십만 원 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딱 주민세까지 뒤에 지방소득세 240만 원 빼놓기 딱 집에 있습니다. 이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딱 붙여놨어. 왜? 30일 날 내려고 5월 31일 날 가서 내려고 5월 30일 또 한번 5월 30일 혹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봅니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왜? 토일이면 6월 2일 날 되면 되거든. 그래 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낸다고 지금 20일치 선납 할인이 안 해주잖아. 저도 30딱 이때 19일 날까지 그럼 딱 보니까 19일까지 내면 되거든. 달력에다가 19일 동안 딱 칩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너무 과신하더라고. 여기다가 취득세 취득세라고만 딱 전화도 대충 알 건데 취득세 만기부터 이런데 아무것도 동그라미 칠 때는 알아요. 칠 때는 알아. 취득세 낸다고 딱. 근데 동그라미만 쳐놨어. 19일 되는 날 딱 아침 동안 달력에 똥을 쳐놨거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전부 다. 왜가 동그라미 왜 쳤을까? 이거 뭔가? 그렇죠. 제일 후안이 두려운 것부터 떠오릅니다. 마누라 생일인가? 후안이 두렵다기보다는 후안이 더러운 것부터 먼저 생각납니다. 아니거든. 나하고 같은 달인데 결혼 기념일인가? 아닌데 2월 달인데 장인들은 생신인가? 장모님 생신인가? 처제 생일인가? 저까지 그말 다 떠올라. 저까지 그거 하도 걸리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19세 미만 시청금지구나.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취득세가 그때 떠올라요. 보통 진짜 그렇습니다. 보통 그 다음 주 떠올라. 엄마야 취득세 20%야 가산세가. 그렇죠. 취득세 1,000만 원인데 20%하면 200만 원 더 내야 돼. 하루 지나니까 2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자진 신고 납부할 걸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기한 지났다 하더라도 뒤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고 기한 후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신고기한 지나고 1월 요 안에 기한 후 신고한 것. 그럼 또 있습니다. 원래 1월 경과후 6월 요 안에 신고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있어. 요게 있죠. 요 안에 신고하는 요 기한 후 신고하는 게 2015년도에 신설됐는데 우리 교재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원래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고 있다. 무신고 가산세 얼마? 50% 경감합니다. 50% 경감. 요거 출제하기를 이렇게 내서 신고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맞습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경감이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경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신고 불성실도 무신고 가산세 경감하는 거야. 납부 불성실 감면 이런 것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럼 또 한번 내보고 신고기한 지난 후 1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10%이다. OX. 맞습니다. X가 아니고 원래 무신고 가산세가 20%거든. 20%인데 20%에 50% 경감해 주겠답니다. 그럼 10%인데 해봐야 차 떠나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리 내시면 참 착한 사람이고 그럼 원래 무신고 가산세가 20%이기 때문에 50% 경감하면 10%만 낸다는 거 아냐? 이거는 실질 실무거든. 그렇게 낼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1월 지난 후 6개월 요 기간에 만약 기한 후 신고하고 있다. 그럴 때 얼마 준답니까? 20% 경감합니다. 20% 경감. 그래서 우리 교재도 기한 후 신고, 무신고에만 적용되며 1월 안에 하면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한다면 20% 감면. 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렇죠. 한다.
그렇죠. 신고기한에 신고합니다. 자, 신고기한에 만료한에 신고는 했는데 뭐 했다? 적게 신고했다고 과소신고하는 겁니다.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규정입니다. 과소신고야. 원래 내가 3억에 샀는데 2억 5천에 샀다고 과표와 세액을 줄여서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3억에 산 걸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겠습니다. 왜 고쳐 신고한답니까? 그렇죠. 3억에 샀는데 2억 5천에 3억에 집을 샀어. 주택을 샀어. 근데 이걸 2억 5천에 샀다고 이렇게 신고했는데 3억을 다시 한다고. 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취득세는 6억이 아니라 1%밖에 안 돼. 5천만 원 1% 해봐야 50만 원. 50만 원 취득세 좀 적게 내려고 줄여 신고했다가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자, 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폭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돌아서 막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졸지 지금 5억 가고 1년 만에 2억 올라버려서 양도 차익이 5억에다가 2억 5천 빼버리면 50%는 남는 거야. 문제는 5천만 3억이 있다면 5천만 원만큼 차이가 안 나올 건데 결국 5천만 원 차익이 벌어지는 거야. 취득세는 3억이니까 1%밖에 안 되는데 양도세는 최저가 2%잖아. 최저가. 이게 세율이죠. 한 차익이 2천만 원 정도 차이라면 10% 그냥 10% 정도 적용돼. 대충 한 10%쯤 갑니다. 5천만 원 가면 대충 15%쯤 가요, 이게. 그럼 결국 뭐 합니까? 700 몇십만 원 내야 돼. 취득세 50만 원 줄였다가 양도소득세 700 몇십만 원 더 내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 우리 금치산자라고 말하잖아. 또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야, 나 이거 아니 문제는 나 다시 3억에 샀다고 다시 수정 신고할게. 내가 어떻게 3억 4천에 샀다고 수정 신고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수정 신고하는 겁니다. 이 6개월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그리고 2년 안에 이렇게 해서 수정 신고할 때 요 안에 하면 50%, 요 안에 하면 20%, 요 안에 하면 10% 이렇게 수정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입니다. 그다음 부가세. 이제 부가세도 봅시다. 또 이것도 볼게요. 종전 취득세 한번 또 볼게요. 종전 통합되기 전에, 자, 종전 내용을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 뒤에는 원래 농특세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뒤에는 원래 농어촌 특별세 이거밖에 없어. 원래 취득세 때는 지방교세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제. 등록 면허세가 되기 전에 등록세 뒤에는 또 원래 지방교육세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받았어. 취득세 납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등록세 납부 세금의 20%의 지방교육세 이래 받았지. 근데 이게 통합됐잖아. 딱 통합되면서 취득세 뒤에는 하니까 취득세 뒤에는 이제는 농특세도 나오고 지방교육세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지방교육세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취득세 뒤에 농어촌 특별세 이래버리면 이제는 통합된 상태에서 취득세인데 농특세는 취득세 뒤에 하니까 다 나온다. 근데 취득세 뒤에 농특세 10% 받을 게 하면 지금 취득세 이게 통합된 상태에서 10% 돼버리잖아. 그죠? 이걸 통합한 상태에서 요금액의 10% 잃어버리면 졸지에 농특세가 나오지 않던 등록세도 농특세 내야 된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등기 부분은 빼잖아. 그럼 종전 취득세가 세율 몇 프로입니까? 종전 통합적인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2%잖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 세율을 2% 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세금의 10% 이래 말하고, 지방교육세도 봐요. 지방교육이 통합된 상태에서 요금액의 20% 해버리면 졸지에 내지 않던 취득세 내야 되잖아. 취득세만큼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방교육에서는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즉 취득세 부분을 빼버리고 난 뒤에 등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의 세액의 20%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는 표준 세율을 2%만 적용시켜서 산출한 세금의 10%. 그 말이
농특세는 종전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요 부분에 대한 금액의 10%만 받을게. 지방교세는 표준세 2% 뺀 세율이라는 것은 원래 통합되기 전에 등기 부분에 대한 세금의 20%만 받을게 이 말입니다. 요 말. 그래야만 취득세 뒤에 이놈이 따라오지 않도록, 등록세 뒤에 이놈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취득세, 종전 등록세 세율을 적용시켜 산출한 금액의 10%, 20%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세 가지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0% 농특세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덕에 따른 비과세, 국가 덕이 취득한 건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정보, 주한국제기구 등이 취득한 건 과세하지 않겠다고. 단 외국정보에 대해서는 뭘 적용한다 했죠? 상호주의를 적용한다고 했고, 상호주의.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라면 모두 과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국가 덕이 취득하는 거 아니라 해도 국가, 지자체, 기부 체납한다는 걸 전제로, 귀속한다는 걸 전제로 취득하는 것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건 과세하지 않는다. 1번 신탁, 요 가운데는 이제 3번, 4번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뭐 3, 4번을 보시면 돼. 용도 구분 비과세 3, 4번. 여기 아마 핵심일 거고, 과거에는 취득세, 비과세 한 문제 참 많이 냈습니다. 왜? 앞에 있잖아. 표준세에서 2% 뺀다고 하던 그럼 그게 옛날에 다 취득세, 비과세였다고.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였던 부분인데, 비과세 진짜 많았거든. 이것만 비과세되는 게 아니고 토지 등이 수용되었다. 수용되면 보상금 받잖아. 내가 팔고 싶은 판구도 아니잖아. 이 보상금을 받고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사면 대체 취득 비과세 이렇게 했거든. 대체 취득 비과세. 지금은 대체 취득 면제입니다. 면제. 또 천재지변에 따른 비과세도 있었어. 여기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 이게 축대 있잖아. 보통 이제 축대가 쭉 있고 여기 자기 집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축대가 무너지면서 집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잖아, 알죠? 아니면 산사에 살아서 집이 붕괴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럴 때 요 사람이 다시 요 집을 새롭게 짓거나 하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 취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가진 걸로 볼게 비과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면제입니다. 비과세 참 많아서 실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비과세,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 취득 비과세,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처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 한 문제 종종 나왔거든. 근데 걔들이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가버리고 비과세에서 통합되면서 표준세 2% 뺀 내용으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문제를 내거나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지문 아래 한두 개 정도 내지. 그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3, 4번 하는 거지. 3번 봤잖아. 임시공행장처럼 존속기가 1년 넘지 않는 임시공건축물은 비과세, 1년 넘는 건 2%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다음 4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가운데 시가비 내 9억 넘는 공동주택의 개수,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이 이하가 되는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거 뭐 때문에 나온 제도라 했습니까? 제가 베란다 확장 때문에 나온 거라 했잖아. 베란다 확장 공사 때문에. 베란다 확장 공사하면 원래 있던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지 전용 면적에 포함 안 됩니다.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자, 우리 보통 지금 옛날 뭐 34평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34평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친구들하고 몇 명 만나서 수다를 하면서 나 집 샀다니까 이놈도 옆에 놈이 나도 이번에 샀는데 하니까 이놈이 어리게 물어. 니 몇 평 샀는데 하니까 31평 샀다고 하니까 씩 쪼개면서 갑질하는 거야. 자식이 나는 34평 샀는데 그래서 34평 샀다고 31평이라고
아이고 갑갑하기는.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아이고 오늘 내가 술 살게. 뭐 사는 거 좋은데 제가 해서 야 네가 살아 네가 살아. 야 네가 살아. 왜 하니까 나 작은 거 산다. 네가 이익 봤다 임마. 네가 사라고 34평이나 31평이나 32평이나 전부 따지면 전용 면적 84.85제곱미터 이하로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보면 84점 얼마에 나올 거야. 단지 공용 면적 부분에서 이게 좀 좁을 거야. 이게 주차장 면적이 좀 줄든지 아니면 앞에 나오는 뭐 정원에 관한 주경시설이 약간 적단지 뭐 아니면 분여회에 관한 노인정이 없든지 등등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이 좀 적은 거지 실제 전용 부분은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평당 1,000만 원 줘가면 이 사람이 평당 몇 평이야? 3평? 그럼 3,000만 원 더 낸 거야. 그냥 지가 뭐 전용시설 뭐 공용시설 얼마나 이용할 거라고. 지도 원래 아침 눈 뜨면 차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술 한잔 늦게 들어올 건데 그럼 결국 아무 의미 없는데 네가 3,000만 원 더 냈네. 네 3,000만 원 벌었다. 네 술 사라니까 얼굴에 별로 인상 안 좋구만 원. 진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그래. 지금까지 서비스 면적이야.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 포함 안 됩니다. 근데 베란다 확장해 버리면 이게 전용 면적 돼. 그럼 건축물 개수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증가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을 하고 그만큼 새로운 취득을 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개수하려면 이것도 확장하려면 원래 공사 허가 신청 내야 됩니다. 나 허가 이거 확장한다고 신청 내야 돼.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아무 신청 안 하고 그냥 임대업자 불러서 그냥 틀어버리고 밑에 바닥 새로 깔고 다 새로 합니다. 아무도 안 하거든. 불법입니다. 문제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도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도 깔아서 그냥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불법적 행위를 지르는데 이 문제 있거든. 차라리 합법화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않겠다. 단 대수선은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보라든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손대거든. 이거는 건축물의 하중과 관련된 문제거든. 이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는 사람 착한 사람은 숫자고 칠 거고 정상적으로 낸다면 대수선 포함 이래 갈 거고 반드시 대수선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다. 2번은 필요 없고 1번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병행하며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의 취득. 반드시 신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탁만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출문제 딱 한 번 신탁법에 의하지 않은 신탁재산의 취득 틀린 것으로 정답. 딱 한 번 그렇게 사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 이런 것은 비과세 아닙니다.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에 따른 취득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합니다. 과세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뭐 나올 확률이 낸다면 거의 뭐 3번과 4번이 99% 이상이지만 그거 말고 낸다면 1번 신탁에 관한 호분 될 거니까 그런 정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거고 요 놈까지가 우리 취득세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10분간 쉬었다가 나름대로 문제 꼭 풀이하겠습니다.